네. 그래서 TAT 2급의 합격률을 요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처럼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TAT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률 80% 됩니다. 네. 기본이 없는 분이 시험 봤을 때는 합격률 뭐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FAT 1급 정도의 기본을 갖췄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거예요. 자, 이제 차례를 보시면요. 이제 이론이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은 23페이지부터 이론이 시작이 돼서 이론이 여기까지입니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관련 개정 과목, 수익 비용, 회계 변경과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것들. 회계 변경과 오류 이런 게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부 통제제도 이런 거 FAT 1급에 다 있었던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71페이지까지가 23페이지부터 71페이지니까 약 한 페이지 수로 한 25페이지, 아니 장수로 한 25장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론, 부가가치세 이론도 이 FAT 1급에서 이론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이론에서는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 104페이지에 가산세라고 있잖아요. 이 정도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가산세. 예. 그래서 가산세 관련해서 시험에 간혹 나오는데 거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론이 FAT 1급에서는 좀 생략된 것들이 여기서 좀 더 양은 좀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이론은 완전히 이제 그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죠. FAT에서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득세법의 총설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구조, 그리고 사업소득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건데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격시험에는 세무조정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144페이지부터 요 151페이지까지 약 10페이지 분량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할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출제 보면은 없습니다. NCS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알기 이 부분은 시험에 관련되는 것만 추려서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원가계산 이거는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원가계산은 우리 수업 내용에도 빠져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죠. 174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약 한 8페이지 정도 됩니다. 또 비영리 회계에 대한 거 이것도 시험 출제 범위에 없습니다. 우리 수업 내용에도 이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도 얼마 안 돼요. 이것도 186쪽부터 190이니까 페이지 수로 4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원가 계산과 비영리 회계에 빠지면은 이론은 실제로 여기에서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이론 155페이지에서 이론이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는 실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 실전 문제라고 여기 있잖아요. 이론 실전 문제는 우리가 이론 시험에 대비하는 그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중간중간에 여기 실전 문제로 넘어와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다 푸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관련된 거 공부하고 뒤에 와서 문제 풀고 또 관련된 거 공부해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론 실전 문제는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들을 모아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세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계산 이론은 하지 않을 거고요. 예, 비영리 회계도 문제 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부 여기가 실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무는 이제 점표관리, 회계정보 시스템, 자금관리, 결산관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기,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 네, 여기까지가 실무 내용인데 예, 실습은 충실하게 할 거예요. 여기 실습에서도 예, 시험에 실무는 거의 다 시험에 다 100%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실습은 여기서 충실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77페이지서부터는 모의고사가 10회까지 있어요. 10회. 그 다음에 661페이지부터 기출문제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쭉 하다가 기출문제를 먼저 하고 모의고사는 나중에 풀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10회까지 다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회까지만 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 건 이제 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87페이지부터는 정답 및 해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정답 및 해설을 그냥 그대로 놓고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저거 뜯어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지? 네, 뒷부분을 이렇게 네, 떼가지고 그걸 이렇게 따로 정답 및 해설을 따로 이렇게 편철해 가지고 보시면 문제 풀 때 편할 수가 있죠. 뒤로 막 남겨보고 하지 않고 그거 해볼 수 있고요. 쉬는 시간 같은 때 하려면은 만약에 테이핑 같은 거 할 때 테이프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얘기 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사무실에서 테이프 같은 거 여기 테이프가 없네요. 갖다 달라면 갖다 드리고 또 이게 자르다 보면 잘 안 잘라질 수가 있어요. 칼로 좀 잘라야 되고 칼이 필요하면 이 얘기 하시고 그러면 여기 칼도 갖다 놓겠습니다. 가위는 있는데 칼이 없네. 그래서 학원에서 하실 분은 학원에서 하시고 집에 가지고 가서 하실 분은 집에서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준비를 이제 단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무거운데 이걸 매일 가방에 내가 넣고 다녀야 되느냐 고민스럽죠. 네, 넣고 다니셔도 돼요. 학원에. 네, 누구 건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름을 써놓으시고 저 거울 앞에 있는 책꽂이에다가 꽂아 놓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집에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책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시다면은 뒤에 책꽂이를 이용하셔가지고 보관하십시오. 네, 23페이지에는요.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TAT 2급에서 이걸 문제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는 다 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회계의 정의와 목적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회계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 기록 및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이대로 쭉 서술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정도는 바라지 않죠. 보기에서 회계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거에 관해서 풀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위 등급에서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고. 자,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위에 있는 이 목적과 같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에요. 예, 위에 정의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의 목적 두 번째는 위에 있는 정의하고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네.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회계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자기 성적표가 바로 이 재무회계 자료란 말이에요. 예. 이번 회계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가 매출액을 얼마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은 몇 %고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회계 기간 동안의 성과인데 그 성과를 자기의 책임을 좋게 보이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데 경영진의 입장에서만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자꾸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되냐면 회계가 분식회계로 흘러가게 돼요. 예. 너무 그냥 보기 좋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죠. 그 기업이 공개 기업이라 그러면 많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때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비용이 크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나중에 한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밝혀졌을 때야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밝혀지면 경영진들이 전부 쇠고랑을 차고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적,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을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 정보의 이용자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요, 우리 재무회계,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건 재무회계와 저 오른쪽에 있는 세무회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TAT 2급에서는 재무회계라 하는 것은 일반적 목적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 목표라 하는 건 뭐냐? 우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상장 법인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무회계, 우리 이 TAT 2급에 출제되는 회계는 상장 기업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을 전제하고 문제를 냅니다. 예.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으로 우리 재무회계가 설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기업회계 기준 안에도 국제회계 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주주나 채권자 이런 분들을 위한 회계다. 그런데 원가관리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내부적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관리회계는 외부로 공개를 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이제 참고로 여기다 넣는 거고, 그럼 우리 세무회계에서는 뭘 배우느냐? 이걸 배울 거예요.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네. 그래서 세무회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과세관청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회계는 1차적으로 재무회계에 의한 회계 처리가 먼저 잘 되어서 1차 자료가 재무회계 자료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무회계 때 이용하는 겁니다. 세무조정이라는 것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재무회계가 1차적인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회계의 기본 과정, 이거 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우리 회계 기초 배울 때 이거 암기하잖아요. 회계의 기본 과정은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면은 이걸 꼭 읽어보세요. 네, 이거를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FAT 2급이라든가 1급에서 이런 부분 다 나왔던 부분이니까, 네, 이걸 한 번도 어디 본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집에서 꼭 챙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의 전제 조건,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인지는 여기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 회계는, 재무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산 때 이걸 전부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결산 수정 분계하는 게 많습니다. 네, 수익과 비용 결산 수정 분계하고, 그 다음에 현금 거래 아닌 것도 전부 수익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인식하죠. 외상 매출금, 이거 돈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출 채권으로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상품 매출로 본다 이거죠. 또 채무, 부채도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채로 인식하죠. 그래서 비현금 거래도 회계 처리하는 거, 이것이 바로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여러분 외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에는 예피적이 있죠.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피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다 까먹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어두세요. 회계의 질적 특성은 TAT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예, 질적 특성에 관해서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예피적이 있다. 이거 암기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고, 피드백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시성은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읽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에는 표검중이라고 우리 외웠잖아요. 표검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까먹으셨으면 이건 TAT 2급에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암기하여 둡시다. 표검중.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검증 가능성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중립성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반에서 문제를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의 충실성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 결산 수정 분계에서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해서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회사 외상 매출금 총액이 2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상 매출금 총액을 20억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대손충당금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억 이렇게 같이 표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요? 관계자들이 이 회사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20억이 있는데 1억은 뭐야? 못 받는 거구나. 못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19억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홀라당 빼먹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나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억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이걸 누락시켰을 때는 무엇에 이 회계정보에는 무엇이 어떠한 질적 특성의 결함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표현의 충실성이에요.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살짝 거짓말하는 거죠. 누락시킨 거예요. 저런 걸.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 때 어느 기업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하는 거라든가, 감가상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 이익이 많이 나겠죠. 갑자기 그 해 감가상각을 안 해버렸어요. 작년까지 매년 하다가.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그 해에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거죠. 네. 그것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빼먹었다면 표현의 충실성을 여기에 결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비유, 무엇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질적 특성에 영향을 주었겠느냐, 이런 판단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뢰성에서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고, 검증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이고, 중립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이걸 읽고 상기시켜 놓으시고, 이 비교 가능성은 그 기간별 비교, 기간별로 비교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작년과 올해 회계 기간별로 기준이 일정해야 되겠죠. 또 기업 실체 간의 비교가 있어요. 기업 실체 간의 비교가 가능하려면은 기업과 기업이 회계 기준이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비교하면 그게 맞지 않죠. 상장 기업은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고, 비상장 기업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실체 간의 비교가 가능하려면은 어때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회계의 질적 특성을 이 표로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이 표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표를 머릿속에 쫙 집어넣어 놓으면 여러분이 회계의 질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앞부분에서 제가 빨리 나가는 이유는요, 뭐 지금 우리가 좀 TAT 2급에서 자세히 배워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AT 1급이나 FAT 2급에서 다루어졌던 것은 그냥 훑어만 보고 갈 거예요. 긴 설명 없이 훑어만 보고 가신다. 그러면 이제 여기 몇 페이지인가요? 우리 26페이지를 접어 두시고요. 저하고 쭉 수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 여기 수업은요 50분의 수업을 끝내드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50분에 퇴실을 찍으시면 정상 퇴실이 됩니다. 50분에 수업을 마쳐주시면 여러분이 퇴실 찍고 가시면 돼요. 오늘 스마트폰으로 입시를 찍으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또 퇴실을 찍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배움카드로 입시를 찍으신 분은 배움카드로 퇴실 잘 찍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